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포인트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투자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달리는 종목을 갖다 올라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1차 조정 구간, 2차 조정 구간, 3차 조정 구간 뭐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달리는 말 올라타는 건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는 건 1차 조정을 받았을 때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2차 조정이 있을 때 좀 더 스트롱하게 들어갈 수 있고, 3차 조정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 저점 구간, 이런 구간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차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항상 트레이딩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확률, 매크로가 안 좋아지거나 어떤 뉴스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거나 또 공시 내용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때 분명히 배드 시간에 나올 땐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보통 일반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2차 조정 구간이라든지 저점 구간 이런 쪽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드리블 해 나가기가 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1차 조정 구간에서 보통 들어갈 때는 비중이 맥스가 40%를 넘을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미스테이크는 항상 존재하니까, 그거는 뭐 숙달된 투자자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조정 구간에 들어왔을 때 다시 또 평단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들이죠. 손절 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스타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부분들도 강조드리고, 또 수익 날 때는 또 수익 나지 않고 또 빌빌하고 있는 것들, 또 답답하게 느끼는 것들, 답답함을 느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상당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 그죠? 투자할 때 내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사람 지치거든요. 자, 그런 경우 생길 때 좀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말들도 있죠. 내가 정리하거나 주가가 올라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주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는 계속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조선 전망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대중국 제재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30일 휴전동의 진행, 해고 광물 협정도 진행이 된다. 또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 법안 미 하원 통과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상대적으로 좀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가지고요. 오늘 또 선물이나 옵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만기일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 하락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지금 더 뭐 아래로 다 내려 꽂으면 자기들도 손해가 나는데요. 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 장세라든지 테마별 장세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재 구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면서 체크할 텐데요.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제재 법안 발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우리 조선업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텐데, 조선업 같은 경우 딱 하나 좀 단점이 있는 것들이, 만약에 주가 조정에 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보면 철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산은 한 3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산이 좀 저렴하지 않겠어요? 뭐 중국 거에도 우리나라가 좀 관세를 때리긴 했으나, 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생각해 보게 되면, 만약에 미국에서 야, 중국 철강 가지고 만든 배 같은 경우는 안 돼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산 철강을 가지고 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 원가 부분에서 상당히 또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장부상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갖다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존재한다는 점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주로 이제 투자하는 것들이 지금 HD 현대 마린 솔루션하고 하나 엔진 뭐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 가져가고 있고, 뭐 별도로 그때 같이 이야기했던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잘 주가가 올라서 지금 아마 15% 이상의 수익 구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플러스 뭐 한 5% 정도 수준에서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고요. 일단 구두로만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2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이야기 드릴 거고요. 대체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 전방업체보다는 그런 쪽에 좀 또 기자재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뭐 30일 휴전 방안에 동의했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뉴스 기사 보면서 우크라이나 사람은 보이지 않네요. 뭐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웃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전진건설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진건설 로봇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월 말에 공매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만 드리블 해 나가다가 주가가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면 그래도 뭐 이번 주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뭐 한 번 정도 밀어 올릴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 홀드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정도 수준 58,600원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 정도 주가에서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11선 라인, 이 라인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보면서 가보시죠. 뉴스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까지 해서 좋은 소식 나오면 더 긍정적으로,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가 나도 땡큐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또 좋은 쪽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요 한 번 나오는 우리 상방이 이제 이렇게 터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이 들어올 때 공략하는 쪽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는 건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중국을 괴롭혀주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미국 하원이 10일 날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사 법안 요거 통과시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원 통과까지 좀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캐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그닥 좋은 소식은 많지 않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볼 땐 이런 뉴스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쟁력은 좀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방은 상당히 또 경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가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는 듯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대중국 기업 6개 기업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정확하게 회사 이름까지 거론해가지고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배터리에 45%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거 피하기 위해서 우회해서 지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 뭐 한국을 경유한다든가 일본을 경유한다든가 제3국을 통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많은데 아예 그냥 그 이쪽에서 생산한 것들은 안 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저도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전방업체는 잘 건드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2차전지 배터리 부분에서도 포트폴리오, 뭐 특히 이제 ETF라든지 이런 것의 비중이 높은 그런 것들을 갖다 거래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엔 또 우리가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거래해가지고 꽤 좋은 수익을 또 만들어내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주전자재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한번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난해부터 많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 222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여기서 위로 통과했으니까 한번 눌려 들어오면 다음번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 60일 이평 라인 여기 근처 아니겠습니까? 여기 구간에서는 그럼 평단 조절해줘야 되는 게 맞죠. 기술적으로. 그렇죠. 자, 1차 상승분하고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 여기서는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된다. 뭐 더 아래쪽으로 예를 들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것들 주식은 항상 보면 하방은 항상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중 얼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까? 일단 근데 전 과정을 좀 봅시다. 전 과정 같은 경우 어때 지속적인 하락 구간 아니었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볼 땐 비중을 많이 들어갈 수는 없으나 지금 턴한 건 확실히 확인이 되죠, 여러분들. 그죠? 이 구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다음번 조정 볼 땐 60일 라인을 우리가 체크하고 여기에 120일 라인 모이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로 생각해 보면 비중은 약 40% 정도를 갖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조금 더 플러스해서 뭐 50%까지도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윗단에서 들어가면 한 25%, 30%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극히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잡아주시면서 평단 조절을 해나가면서 수익 관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그 매크로 지표가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한 50%씩 들어가는데 지금 정도는 보통 40%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달려나갈 때 좀 더 잡아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가방 조금 열어두면 초도 물량 한 40% 여기 제가 볼 때 한 120일 라인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6,000원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고 있는데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좀 잡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고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것들 찾아서 공략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음은 한중NC에서 이거는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인데요. 제가 미리 그냥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부 시간에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배터리 이야기 할 때 같이 드리면 좋겠는데 ESS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할 만한 사유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 삼성 SDI와 같이 ESS 저장 장치에 관련된 부분, 수냉식 냉각 시스템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7,450원이 첫 스타트 가격일 거예요. 그래서 평단 조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업 시켜가지고 평단 조절해서 25,000원 정도. 사실은 25,000원 조금 초반이에요. 이게 100원도 아니고 25,080 얼마던데 제가 예, 그것까지 다 이야기 드리기 힘들고 그래서 25,000원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잡아서 제가 볼 땐 이게 양봉 3개 들어온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조금 아래쪽으로도 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중 50%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 보통 평단 조절을 진행한다. 많이 기다렸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올 때 첫 번째 양봉은 좀 스킵했는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사실 저점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또 분할 매수 또 해서 평단 조절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GTC 2025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주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 주제가 뭐냐면, 이게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잖아요. 퀀텀 데이. 요게 의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눈에 보이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실 거고 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실 거고 생각하면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건 블랙웰이 상당히 발열이 심하다고 합니다. 150도까지 올라간다고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당히 발열이 많이 되니까 그 관련돼서 액침 냉각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더불어서 유리기판도 당연히 관심을 받는 그런 뭐 한 번의 테마 정도는 우리가 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 접근해 보시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테크잉이라든지 여러분 심텍이라든지 TLB에 대해서는 이야기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 공략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테크잉을 좀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편한 종목이 테크잉이고요. 심텍이나 TLB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뒷백단으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저도 참 애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보통 보면 좀 눌림이 좀 많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요. 물론 테크잉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포트폴리오 편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 정도 편입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심텍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돌파 매매 형태입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같은 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뭐 5% 정도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아직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 보면 제가 볼 때 돌파 매매 형식이니까 돌파 매매는 뭘로 보면 좋겠습니까? 시간에 걸해서 그 밴드 상단을 갖다 돌파하는 장대 양봉 터질 때 돌파 매매 스타일로다가 여러분 한 3, 4일 매수 잡아주면 위로 다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파 매매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TLB나 심텍이나 지금 모양새는 똑같은 거야. 다만 어떻게 돼 이렇게 TLB는 좀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좀 눌린 과정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뭐 딴 길로 좀 흘렀는데 다시 돌아와서 엑스게이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뭐 네트워크 보안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엑스게이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테마가 돌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보면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뭐 실적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더구나 양적 컴퓨팅 모멘텀을 받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수렴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일단 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거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저점 구간도 공략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난 야수의 심장이야. 나를 용기가 많아. 그리고 다이나믹한 걸 좋아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처음으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한 번씩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안 하시더라고. 뭐 물론 하시고 싶은 분은 해보세요. 뭐 저는 뭐 짬짬이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 여기서 여러분 매수 안 잡아주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죠? 이거 매수 잡아줘야 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장대 한번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결국은. 자, 그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2, 3일 정도를 여러분 분할 매수해 주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중 40% 정도로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비중. 그리고 조금 아래쪽은 열려 있죠? 요건 또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항상 이런 리스크는 우리가 테이킹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메이킹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해서 제가 50% 이야기는 잘 안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정도의 우리가 평단 조절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종목들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우리는 돈을 안 잃으면 되는 거죠. 제가 매수를 안 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볼 땐 요즘 관심 있는 것들이 온 디바이스하고 CXL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뭐, 온 디바이스하고 CXL하고 사실 뭐 많이 연관성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볼 땐 팔도하고 거리다스 반도체, 요거만은 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CXL 관련된 이제 스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을 잘해야 되시니까 PCLE 관련된 내용인데 각종 기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동해서 서로 호환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끌어오고 땡겨오고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파드 같은 경우는 CXL 컨트롤러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미 납품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 납품한 이력도 있고 제가 볼 땐 올해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CXL 기반 메모리 모듈 양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해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이제 요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서비스 종료되면서 아마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인텔이 좀 일을 하는 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입니다. 잘 이게 진행이 안 됐던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왜 여기 동그라미를 파도에다 쳤을까? 파도가 많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히 저런 구간에서는 야세 심장으로 공략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그냥 재미가 심심하고 저 포트폴리오 오래 걸리는 거 답답하신 분들 또 우리가 공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여기서 주가가 좀 올라치고 나서 그냥 콱 눌러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구간에 이미 제가 볼 땐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또 매출이나 수주 내용 이런 것들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또 해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이때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수익인데, 한 번 정도 또 우리가 충분히 또 모멘텀을 발휘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끌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그냥 역시 야수의 심장이니까 한번 쭉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올해 더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쵸? 내가 원하는 수익이 뭐 20%나 15% 이상 나 간다고 하면 그 이상에선 조금 드리블 하다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설계 자산 부분에서 이제 PCLE 6.0 이 부분에서 관련된 부분이 바로 그 퀄리터스 반도체가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관심을 좀 많이 받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파도를 먼저 이야기 드린 거고, 여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좀 수렴했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공부나 해봅시다. 여기 한번 보면 어디도 수렴했어요. 60일 라인. 그쵸? 제가 앞에서 뭐 어떤 종목을 이야기 드렸습니까?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 스타일로 암기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 내려오면 여기 120일 이평이라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아래로 열어두고 이렇게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뭐 30% 잡아주고 여기서 30% 이렇게 스케줄을 짰다가 아니면 뭐 50, 50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과감하신 분은 보통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뭐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장대 양봉이 터졌어요. 그럼 조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니까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모양새로는 파도가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뭐든지 행사를 진행하면 테마가 한 번씩 돌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가 엔비디아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라면 파도하겠습니다. 스타일로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거 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뭐 둘 다 해도 되지만 저도 지금 뭐 그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뭐 이미 테크잉에 대해서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굳이 반도체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 복잡하게 하게 되면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크잉이나 그리고 파도에 좀 집중을 해서 시간을 좀 두고 가도 되는 스타일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짧게 치고 다니실 분들 그다음에 뭐 한 4, 5% 오르면 난 수익 낼 거야 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셔도 괜찮다. 자, BHI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눌렸잖아요. 자리는 맞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뭐 자리는 맞는데, 이런 경우가 일단 하락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절대 비중은 40% 이상 넘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잖아요. 정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트레이딩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좋은 거 몰라서 안 하냐? 그런 것들이 아니야. 이런 상태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버행 부분 아래로 쭉 내려꽂을 수 있는 악재는 뭘까요? 3월 30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공매도 1번이 공매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뭐 BHI는 원전 관련된 부분이나 화력발전소 관련 부분에서 계속해서 좋은 장비를 공급하고 수주받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60일 라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잡아주는 게 극히 정상이다. 정배열 구간에서는 60일 라인에서 잡아주는 게 보통 정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곳들이 보통 21 2평 아래쪽으로 쫙 들어오면 살짝 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체크해 봤는데요. 도움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2부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